이 게임에는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당신은 게임 내내 그것을 피해 달아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보스는 당신을 위해 죽습니다. 그녀가 악당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악당이 맞습니다. 숲을 어둠에 가라앉혔고 당신의 여정을 수십 번 가로막았죠. 하지만 그 행동의 맨 처음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이유로. 오늘 이야기할 게임은 2015년 출시된 인디게임 오리와 눈먼 숲입니다. 아름다운 손그림 풍경과 풍성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이 게임은 표면적으로는 작은 정령이 숲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물, 바람, 불의 원소의 균형이 무너지고 어둠에 휩싸여 수많은 존재들이 죽어나가는 정령의 숲을 당신이 작은 정령이 되어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정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내 주인공을 쫓아다니던 거대한 올빼미 쿠로의 서사입니다. 쿠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숲이 썩도록 만들고 왜 숲을 살리러 나선 이 어린 정령을 끝까지 막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 게임의 시작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래전 리벨숲의 중심에는 정령의 나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숲의 상징이었죠. 정령나무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땅과 물과 바람을 다스렸고 숲은 그 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었죠. 폭풍우가 치던 밤 정령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정령. 나루라는 생명체가 우연히 그 작은 존재를 발견했고 품에 안아 키웠습니다. 손을 잡고 과일을 따고 함께 잠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빛의 폭풍이 왔습니다. 영혼의 나무가 거대한 빛의 세례를 내뿜었습니다. 잃어버린 오리를 찾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선이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빛이 닿은 곳에 올빼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쿠로에게는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쿠로는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였고 어미가 없는 둥지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올빼미 종족은 어둠의 생명체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 숨쉬었고 강렬한 빛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죠. 허나 정령나무의 빛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번졌고 쿠로가 동지로 돌아왔을 때 새끼 셋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알 하나, 아직 부화하지 않은 껍데기 속의 작은 심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쿠로가 정령나무를 공격한 이유, 그녀가 숲의 빛을 빼앗고 어린 정령 오리를 막으려 한 이유. 그녀는 복수보단 공포였고 그저 남은 알 하나에 그 빛이 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쿠로가 정령의 나무에서 빼앗아 숲 깊은 곳에 내던진 것의 이름은 세인입니다. 세인은 정령나무의 빛이자 눈, 숲의 원소들이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세인이 사라지자 리벨숲은 천천히 죽기 시작했죠. 긴소나무에 물이 썩었고 바람이 멎었으며 대지가 식었습니다. 쿠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인을 돌려주면 다시 빛이 번질 것이고 그 빛이 아래 닿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으니까요.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성의 언어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건 어미의 언어였습니다. 이 게임에는 쿠로와 닮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리를 키운 나루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반대 위치에 있는 존재였죠. 쿠로는 빛을 피해야 사는 어둠의 어미이고 나루는 빛의 정령 오리를 품은 어미입니다. 쿠로는 자식을 잃었고 나루는 자식을 잃을 것이 두려워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정령나무가 오리를 부르는 빛을 내뿜었을 때 나루는 오리를 숨겼습니다. 바깥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게. 그 결정이 결국 숲의 붕괴를 앞당겼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과 수많은 생명체의 죽음을 초래할 것을 나루는 알지 못했습니다. 쿠로와 나루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둘 다 어둠의 생명체였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규칙을 거슬렀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옳았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던 중 오리와 세인은 쿠로의 둥지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나레이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화면이 조용히 보여줄 뿐이었죠. 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고. 정령나무의 빛이 이 둥지에 닿아 셋을 죽였다고. 그리고 쿠로는 그 이후 나무에게서 세인을 빼앗아 어둠 속에 가두었다고. 내내 피해 달아나던 그 괴물이 갑자기 다른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게임의 끝이 가까워집니다. 오리가 물과 바람에 이어 마지막 원소 불을 되살리는 순간 하루산 전체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작은 정령은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든 원소를 깨우는 데 성공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령의 나무에 세인을 돌려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쿠로가 오리를 낚아챘습니다. 분노와 공포에 잠식된 어미는 그 작은 빛을 놓치지 않았죠.
허나 이때 불길 속에서 한 생명체가 하루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루였죠. 나루는 숲이 황폐해지던 무렵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구모가 그녀를 되살렸죠. 쓸쓸한 폐허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그 생명체가 숲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빛을 찾아내어 나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 나루가 자식을 찾아 이 불타는 산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루는 쓰러진 오리를 보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죠.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저 품에 안았습니다. 쿠로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은 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끝내 아이 곁으로 돌아온 어미. 쿠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감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자신이 새끼를 잃던 날 빈 동지 앞에서 느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루산을 태우던 불길이 아래 닿으려 했습니다. 쿠로의 마지막 알, 목숨을 걸고 지켜온 껍데기 속의 작은 심장. 쿠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정령의 나무가 자신에게 한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쿠로는 세인을 집어들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죠. 쿠로는 날았습니다. 가장 증오하던 것을 향해, 정령의 나무를 향해.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쿠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엔딩 이후 화면은 나루의 둥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알 하나가 있습니다. 쿠로가 목숨을 바쳐 지킨 그 알. 서서히 알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게임의 두 번째 이야기인 오리와 도깨비 물은 그 올빼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쿠. 쿠로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이름이죠. 쿠는 오리의 동생이 됩니다. 쿠로가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을 나루가 이어받았습니다. 게임 속 나레이터는 쿠로의 행동을 처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못된 의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쿠로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숲은 죽어갔고 수많은 생명이 죽거나 위험에 처했죠. 하지만 그 잘못된 의지의 뿌리를 생각합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빈 둥지로 돌아온 어미. 살아있는 날 하나를 몸으로 가리던 그 몸짓. 세상에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먼 숲은 악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미를 만들었고 그 어미가 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느끼도록 놔두었죠.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누군가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